서울시장 선거 결과와 달리 서울 25개 자치구 지형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했습니다. 모두 17곳의 구청장 자리가 민주당의 몫이었는데 이 중 영등포와 동작에선 오세훈 당선자가 정원호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정원호 민주당 시장 후보가 받은 표가 약 250만 7천 표. 250만 7천 표라고 해요. 근데 서울시의 민주당으로 도전한 구청장들이 받은 표가 267만 표. 17만 표가 정원호 후보한테 안 간 겁니다. 어찌 보면은 가만히만 있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었어도 서울시장을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이상한 짓거리를 해서 패배를 자초했다 라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정치권과 선거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 이긴 선거를 기획 실패로 놓친 전형적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압도적인 초반 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5선 고지를 내주었다. 선거 초반 정원호 후보의 가장 큰 무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인한 일 잘하는 삼선 성동구청장이라는 실용주의적 브랜드였다. 여론조사에서 10% 이상 앞서 나간 원동력 역시 진영을 넘어선 시정 운영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그러나 최종 후보 확정 이후 메모드급으로 구성된 선대위 면면은 대중의 기대와 정반대로 움직였다. 상임선대위원장에 한정혜, 남인순, 진선미, 이인영 등을 전면 배치하고 총괄 전략본부에 이해식, 윤건영, 박성준 의원 등 지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정 후보 고유의 실용행정가 색채는 순식간에 희석되었다. 상대 진영의 문어개인이라는 정권 심판론 프레임에 재점화 빌미를 제공했고 중도층 유권자들에게는 새로운 미래 비전 대신 과거로의 회귀라는 인상을 심어주며 정당 지지율에만 의존하는 안일한 대세론 캠페인으로 전락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캠프가 저지른 가장 결정적인 패착은 선거 중반에 터져나온 성평등 특별시 선언과 대규모 여성본부 출범이었다. 이는 선거의 핵심 전장을 민생과 경제, 시정 실력에서 철지난 젠더 갈등으로 스스로 이동시킨 꼴이 되었다. 과거 젠더 정책의 상징적 인물들이 선대위 전면에 포진한 상태에서 나온 이 공약은 2030 남성 유권자층을 강하게 자극했다. 출구조사 결과 20대 이하 남성의 75.3%가 오세훈 후보에게 몰표를 던지는 극단적인 이탈 현상이 발생했다. 더욱이 이 공약은 2030 여성층의 표심을 완전히 독점하지도 못했다. 결국 얻은 표보다 잃은 표가 훨씬 많은 전략적 자폭이었으며 잠자고 있던 보수 성향 유권자들과 이대남의 강력한 투표 역결집을 유도한 결정적 방화쇠가 되었다. 이러한 원인들은 결국 민주당을 보고 찍는 조직선거조차 정원, 오 후보를 구원하지 못했다. 이번 서울선거의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는 민주당 구청장 후보들이 얻은 총투표수 약 267만 표와 정원호 후보가 얻은 투표수 약 250만 7천 표 사이에 존재하는 17만 표의 격차이다. 기초지자체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 중 무려 17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서울시장 투표에서는 정 후보의 칸을 비우거나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뜻이다. 심지어 정 후보가 12년간 구정을 이끌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성동구에서조차 민주당 구청장 당선인보다 정 후보 본인의 득표수가 3,000표 이상 낮게 나오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지지층 내부에서조차 캠프의 거대 담론과 인선에 동의하지 못하고 표를 유보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원호 캠프는 오세훈 후보의 한강수상 택시 논란이나 광화문 광장 조형물 논란 등 시정 공과를 과도하게 확산시키는 데만 집중했다. 이미 사선시장을 거치며 서울 시민들에게 깊이 각인된 오세훈 후보의 안정적인 중도 확장성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네거티브 공세에만 치중하느라 정작 오세훈 후보가 막판에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이나 지속 가능한 개발 같은 실용적 메시지에 방어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과거 프레임에 갇혀 진흙탕 싸움을 유도하는 동안 오세훈 후보는 검증된 시장의 안정감을 무기로 중도층의 표심을
차분히 흡수해 나갔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정원호 후보는 행정가라는 가장 날카로운 창을 스스로 꺾고 상대가 깔아놓은 이념의 덫으로 걸어 들어갔던 것일까? 이번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메시지 기획과 타겟팅의 실패가 어떻게 천재우량주 후보를 몰락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교과서다. 이재명 정부의 높은 지지율과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서 출발한 정원호 후보는 당선이 가장 확실시되던 후보였다. 그가 가진 최고의 자산은 진영 논리를 넘어 성동구민 모두를 만족시켰던 생활 밀착형 유능함이었다. 서울 시민들이 정원에게 기대한 것 역시 거창한 이념 투쟁이 아닌 서울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 행정이었다. 그러나 캠프가 구성되면서 대중의 기대는 무참히 깨졌다. 선대위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프레임을 연상시키는 인물들로 채워졌고, 선거 막판 던진 성평등 특별시 공약은 타오르는 젠더 갈등의 기름 한가운데로 스스로 뛰어든 격이 되었다. 결과는 참혹했다. 2030 남성 표심의 75%가 등을 돌렸고, 구청장은 민주당을 찍으면서도 시장은 정원호를 찍지 않은 17만 명의 침묵하는 이탈자를 낳았다. 결국 오세훈의 5선 성공은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정원호 캠프가 스스로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내려놓고 상대가 가장 원하는 전장에서 싸워준 덕분이다. 민심의 흐름과 시대적 요구를 오독한 대세론의 안일함이 결국 다 이긴 선거를 패배로 귀결짓게 만든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폭넓은 인재를 끌어온다라는 명목하에 중도층을 흡수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중도니 보수니 진보니 이러한 이념적 갈등이 아니고 정말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국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투표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40%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은 진보주의자 30%, 보수주의자 30%보다 더 큰 40%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투표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들한테 또다시 사상 검증을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들한테 너는 과연 어느 쪽이야? 진보야 아니면 보수야? 라고 사상 검증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패배한 것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심층 분석을 해보면 중도층이 문제예요. 17만 표나 되는 서울시의 그 민주당 구청장을 찍었던 사람들이 안 찍은 거예요. 근데 무슨 합당을 못해서 졌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